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만큼 반도체는 이제 시대적 화두가 됐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풍부한 전력인데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갈 전기를 대기 위해 평창에서 원주를 잇는 송전선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창에서 원주까지 이어지는 345kV급 송전선로 후보 노선이 알려진 지난해 10월. 한전 충북강원 건설지사 앞에 시민 수십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한전이 주민들과 협의 없이 삶의 터전과 생태계를 허물어뜨리려 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순히 지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닌 공정한 입지 통장과 주민 권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I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 내년까지 조성되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송전망 확충에 나섰습니다. 그중 하나가 강릉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평창을 거쳐 원주까지 옮기는 신평창, 신원주 송전선로 사업입니다. 평창 대화면과 원주 불온면에 각각 변전소를 두고 그 사이인 평창과 횡성, 영월, 제천, 원주까지 5개 시군에 78km 송전선과 철탑을 2032년까지 세우는 사업입니다. 용인의 전력 공급이 과제였던 한전 측과 역시 막대한 전기가 드는 반도체 대기업 유치를 내걸었던 민선 8기 원주시의 뜻이 맞아떨어지면서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민선 9기 들어 반도체 대기업보다는 소재와 부품, 장비를 뜻하는 소부장, 알짜 기업 유치로 변했지만 여전히 전기는 중요하고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세계 데이터 센터의 300메가와트급 전력 수요와 의료기기 개발, 첨단 이모빌리티에 맞춘 가용 전력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라든가 반도체를 비롯한 이모빌리티, 첨단 제조기업들 유치,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하고 이럴 때 상당히 전기가 필요한데, 불온산단에 들어설 신원주 변전소를 중심으로 평창에서 원주 구간 1노선과 원주에서 용인까지 들어가는 2노선, 충주에서 원주로 오는 3노선, 원주 내부 전력망 확충을 위한 문막 변전소까지 총 4개 노선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선 후보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한전이 미리 송전선로 구역을 정해놓고 통보하는 격이라며 선로 지중화 등 주민 의견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단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거나 지자체나 환경단체의 입장들을 잘 받아들여서 작년 4월 시작한 주민들과 시군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신평창, 신원주 입지선정위원회 최장 운영기간은 오는 10월까지. 이 기간 송전선로 노선을 정하지 못하면 사실상 노선 결정권은 사업을 맡은 한전이 행사하게 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통일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10년 동안 멈춰있던 경원선 복원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철원에선 이참에 수도권을 오가는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넘게 멈춰있던 경원선 남측 구간. 통일부는 이 철도 복원을 통해 접경 지역을 군사적 긴장이 흐르는 전방에서 안보와 평화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백마고지에서 월정리, DMZ 바로 아래까지 9.3km 복원을 재추진해서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에 새 활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런 정부 움직임은 철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전철망 확충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원선 가운데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경기 연천까지만 운행하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을 끊어진 철길을 따라 백마고지를 거쳐 철원 월정리까지 한꺼번에 이어달라는 겁니다. 철도는 연결되는 것이지 어느 한 구간만 할 수가 없습니다. 연천에서 철원까지 들어오는 계획이 아직 철도 5차 계획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강원도 역시 총 연장 29.3km의 연천 월정리 전철화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에 포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황입니다. 결과는 올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 주민들은 경제성 논리보다는 국가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지껏 안보에서 희생을 많이 당한 군이에요. 또 산업 발전에 이제 쇠퇴한 군으로서 정부에서 그 예타 이런 부분을 따질 게 아니라 면제를 해줘가지고 보상 차원에서 하루속히 그 교통망 확충이. 이와 함께 철원군의 오랜 수건인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도 오는 10월 발표를 앞두고 있어 교통 오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접경 지역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5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둘러싼 정치 지역이 크게 바뀐 가운데 신임 지자체장마다 지역의 수건 사업 달성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S건설의 AI 데이터 센터 유치라는 초대형 사업을 떠맡은 이정학 동해시장. AI 데이터 센터와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며 경제 대전환의 핵심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GS건설은 내년 말 1단계로 100메가와트 규모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후 3단계까지 2.4기가와트 규모로 대폭 확충합니다. 이 시장은 지역의 기업과 인재, 일자리 등을 접목해 선순환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1.2기가 정도에 대해서는 한 300명에서 500명으로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하청업체들이라든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인원은 사실 한 1,5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남 강릉시장은 취임 이후 정치권과 중앙정부, 강원도를 찾아 지역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세일즈 행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중남 시장은 지난달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첫 공식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유치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 등 강원도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같이 함께 힘을 냅시다. 올림픽을 치룬 그 위대한 정기, 그다음에 위대한 힘으로 강릉에서 ITS 총회를 멋지게 만들고 국제적인 위상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도 방문해 국도 7호선 강릉 옥계 구간 4차로 확장과 국립강릉문화연구소 유치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정중 양양군수는 민선 9기 제1호 신규 사업으로 접경지역 신규 지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년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70억 원이 배부되는 등 150억 원에서 200억 원가량 예산이 늘어나 군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특히 관광 개발이 가능한 발전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해지고 국비 보조 비율도 80%로 상향 적용돼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군정은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착안해서 생활민원 TF팀을 이제 8월 1일 날서부터 가동에 들어가고요. 가장 수반돼야 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민선 9기 신임 단체장들은 대통령과 정부, 강원도, 여당까지 같은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민주당 원팀인 만큼 실제 국비 확보와 국가산업 반영이라는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여소야대 형국이어서 정치적 협조를 통한 돌파구 마련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 대도부 관아와 서부시장, 명주동 일대에서 열린 강릉 국가유산 야행이 연 인원의 16만여 명을 기록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올해 야행에선 구도심으로 지역 상권을 확장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지역 문화와 일상을 함께 경험하는 문화행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개막일인 14일 오전 많은 비가 내렸지만 다행히 개막식 전에 비가 그친 것이 이번 행사의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도 역사 문화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중심 콘텐츠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반감여행 사업을 통해 4,600여 명에게 4억 1천만 원의 지역화폐를 환급했습니다.
반감 여행객들이 영월에서 사용한 여행 경비는 모두 8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월형 반감 여행은 숙박 여행객에게 여행 경비의 50%, 최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3회차 사전 신청은 접수 16분 만에 모두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7학년도 전국과학고 선발 규모가 역대 최대인 1,85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강원과학고는 지난해와 같은 60명을 선발합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과학고는 지난해 20곳에서 올해 22곳으로 늘었고 선발 인원도 1,642명에서 216명 증가했습니다. 과학고 원서 접수는 이번 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각 학교별로 진행되고 면접은 11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집니다. 2026 강릉 ITX 세계총회 개폐회식이 열릴 강릉 컨벤션센터 개관식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